경상북도는 내년도 국비 예산 7조 2,8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정하고 정치권과 함께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노인들의 영화 관람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문을 연 경주실버 명화극장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제주원과 자해의원의 모습 등 대구가 우리나라 근대의료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육아 정보를 전해드리는 아이토크, 오늘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지도록 해주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목요일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차차 흐려져서 오후에 한두 차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등 다소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도 변덕스러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대체로 맑은 상태지만 오후에는 하늘색이 급변하겠습니다. 차차 흐려져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강수량 자체는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면서 산간과 내륙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고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비는 저녁쯤 모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시도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경상북도는 7조 2,800억 원을 목표로 정하고 정치권과 힘을 합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권영두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대통령 선거 직후인 지난해 연말 부지사를 본부장으로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전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원년에 국지 간 투자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인데 공약 사업과 국정 목표를 중심으로 시군의 투자 사업을 정리해 7조 2,879억 원을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국비 건의액보다 14.2%가 늘어난 것인데 새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으로 거는 기대도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금년 예산은 새 정부 출범 첫 해로서 대규모 국가 사업이 결정되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별 국비 목표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4조 6천억 원으로 63.7%를 차지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20% 등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상주 영덕간 동서사축고속도로 건설에 4천억 원, 봉화울진간 국도 확장에 1,100억 원, 지방하천 정비에 1,200억 원, 도청 신청사 건립에 700억 원 등으로 계속사업 58개, 신규사업 15개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시도별 내년도 국비 지원액을 신청받아 6월에 부처별 예산 편성을 사실상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국회에서 심의할 때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노력을 하는 게 7조 원 이상의 국비 확보를 확보하는 데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4년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어 정치권과 공조한 시도별 국비 확보 경쟁은 어느 해보다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영도입니다. 어제 경산에서 치러진 경북도의회 경산시 제2선거국 보궐선거에서 기호 1번 새누리당 배한철 후보가 유효 투표수 13,217표 가운데 72.2%인 9,541표를 얻어서 경북도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기호 4번 무소속 박임택 후보가 전체 18.3%인 2,419표를 얻었고 기호 5번 무소속 이인근 후보는 전체 9.5%인 1,257표를 얻었습니다. 배한철 당선자는 오늘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도의원 잔여 임기 동안 도의원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어제 투표는 경산 지역 27개 투표소에서 실시됐으며 전체 선거인 수 68,428명 가운데 13,361명의 투표에서 19.5%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네, 통계청의 2012년 농어가 경제조사 발표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농가 소득이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의 지난해 농가당 소득은 3,100여만 원으로
국가 통계 포털 시스템에서 농가 소득을 기록하기 시작한 지난 1993년 이후의 최고액입니다. 2011년 2,600여만 원에 비해서는 농가당 500여만 원이 증가했고 전국 평균 증가액 80여만 원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과 알레르기성 질환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신약 개발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영남대 약학부 장현욱 교수는 지난 3년 동안 쥐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체내 에너지 항상성 유지를 위한 센서 단백질을 인위적으로 활성화하면 이 두 질환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밝혔습니다. 장 교수는 이 단백질이 활성화되면 대사성 질환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학계에 보고된 상태이지만 알레르기까지 억제한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신약 개발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개장한 경주 실버 명화극장이 매회 10,000원을 이루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버 세대의 문화적 갈증 해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줄거리로 지난 1972년 개봉된 영화 모정에 우는 두 아들. 주연 배우 김지미와 이순재의 젊은 시절 모습에 관람객들의 감회가 새롭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마부, 로마의 휴일, 이유 없는 반항. 상영작들은 하나같이 실버 세대들이 젊었을 때 보고 깊은 인상과 감명을 받았던 명화들입니다. 이들 명화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경주 실버 명화극장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면 새롭고 잊어붙던 게 다시 생각나고 좋아요. 그 배우들 이름도 다 잊어붙는데 젊은 날의 추억을 되살려주는 데다가 문화적 갈증을 해소해주는 것이 인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000원이란 산 관람료도 상당한 매력입니다. 갈 곳도 즐길 거리도 마땅치 않은 실버 세대들에겐 극장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되게 노인네들 같은 경로당이나 가가 누워갖고 앉았고 하지만은 또 우리들은 그래도 하기 싫고 하니까 이래 또 다니고 한 번씩. 경주문화재단이 실버 세대 문화복지 프로젝트로 마련한 실버 명화극장은 지난달 첫 공연부터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은퇴한 베이비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그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매주 한 차례이던 상영 횟수를 최근 2차례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매진되자 재단 측은 앞으로 상영 횟수를 더 늘릴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제7회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제42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제33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등 체육행사를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46개 경기장과 100여 개 숙박시설을 점검합니다. 경기장 시설과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잘 정비됐는지 확인하고 특히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제2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를 상대로 시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최기령 의원이 도청 이전터 개발과 관련한 대구시의 입장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고 건설환경위원회 허만진 의원이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묻는 등 5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에 나섭니다. 한편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의원은 문화체육시설의 민간 위탁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 신현자 의원이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기 진작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할 계획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최초의 근대 병원인 제중원과 또 경북대 의과대학의 전신인 의학강습소가 설립된 곳은 대구였습니다. 그만큼 대구가 우리나라 근대 의료의 중심지였는데요.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지난 1899년에 설립된 대구 제중원의 당시 모습입니다. 선교 의사인 존슨이 설립한 대구 경북 최초의 근대 병원으로 지금 개명대 동산의료원의 전신입니다. 제중원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신식 건물로 지어진 대구 의학강습소는 의학 전문 학교로 승격된 뒤 지금의 경북대 의과대학으로 90년 가까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의 전신인 대구 자해의원도 대구에 들어서 대구가 서울 평양과 함께 근대 의료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근대 역사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사진전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메디시티가 이미 100년 전에 그 토대가 마련됐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메디시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단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 시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하가 대구에 우두국을 설치하고 편찬한 제0 신편은 서울 동은의학박물관에서 빌려와 대구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수술이나 소아과 진료, 의대생들의 실습 장면을 찍은 사진들도 눈길을 끌고 있고 혈압계와 청진기, 수술 도구 등은 실물을 그대로 전시해 당시의 의료 수준을 가늠케 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무상 점검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대구 두류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옆 주차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대구시와 대구자동차 부분 정비 1사업조합이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비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안전 운행과 관련한 장치를 무상 점검해주고 각종 불법 부착물도 무상으로 제거해줍니다. 엔진 오일과 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워시액을 무상으로 보충해주고 타이어 마모 상태나 공기압 측정도 함께 해줍니다. 남부지방 산림청 구미구교림관리소는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거나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사리 등 주요 약용나무의 뿌리를 뽑거나 잘라내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구미구교림관리소는 최근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 동호회원을 모집한 뒤 산주인의 동의 없이 산나물과 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지도록 하는 것, 모든 부모들의 바람일 텐데요.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활용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아이토크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4살 완이는 엄마와 함께 시립중앙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도서관 직원에게 건강보험증을 보여주고 생년월일을 확인시킨 뒤 책꾸러미를 무료로 받았습니다. 무료로 책도 나눠주고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좋고 또 여기 책 받으러 왔는 김에 와서 또 애 좋아하는 책을 또 많이 읽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구에 살고 있는 7살 이하의 어린이면 누구나 9곳의 시립도서관에서 이런 책꾸러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의미로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들에게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3살까지는 북스타트, 4살부터 6살까지는 북스타트 플러스, 7살은 북스타트 보물상자라는 이름으로 각각 다른 종류의 책을 줍니다. 꼼꼼히 챙기면 3번까지 책꾸러미를 선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책을 통한 다양한 놀이 수업도 도서관마다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료로 또는 적은 금액의 재료비만 내면 아이들이 책 읽기에 흥미를 느끼도록 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독서 습관을 길러서 우리 영유아들이 아주 장난감처럼 책을 접함으로써 아주 편하게 재미있게 책과 놀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으로. 경상북도의 경우 청도와 의성 등 일부 지역에서만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대구시가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와 카드 결제 단말기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택시 승객이 7,000원 미만의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택시업체에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시는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분기별로 택시조합의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입니다.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결제 단말기 고장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수료 지원을 제한합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정책을 비교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구 남구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일본 동양대학 복지사회 디자인 연구과 교수진과 대구대학교, 복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며 한국의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과 일본의 미마모리 사업을 비교 분석하고 고독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구청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면서 고독사를 겪었고 다양한 대책을 통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비교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내일부터 매주 금요일 두류공원에서 대구 경북 지역 우수 명품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직거래 장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며 대구 경북 각 시군에서 추천한 지역 대표 품목과 대구시 명품 인증 브랜드 등 100여 개 품목을 판매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과 특산품 등 다양한 지역 대표 품목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영진전문대 일본어 전공 학생들이 일본 관광청이 공인하는 관광 안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영진전문대는 일본어 실무반 2학년생 가운데 21명이 최근 일본 관광 안내 자격 국가 공인 시험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학생들은 일본 관광 전문 가이드로 인정받아 여행객을 일본으로 인솔해 유명 관광지를 안내하거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다소 요란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체로 맑은 상태지만 차차 흐려져 오후에는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이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면서 곳에 따라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가에서는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에 중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부 지방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지금 경북 북부 내륙에도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상주와 구미 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북부 지역 낮 동안 14도에서 1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울진은 낮 기온 19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네, 토요일 오후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